제가 예전에 SBS 솔로몬 선택 출연을 할 때 자문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방송 작가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소위 법률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변호사들 검토를 거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문 내용은 그 분야에서 그 분야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했는데 이게 흔하게 생기는 일이지만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 중에 중도 해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계약 과정에서. 그런 질문도 저한테 주셨는데요. 중도 해지가 사실 법적으로 안 되죠.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계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정 해제 사유 또는 당사자끼리 약속한 약정 해제 사유. 해제라는 건 사실은 쉽게 말하면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끝내는 사유, 또 서로 약속한 끝내는 사유, 약정 해제 사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정도. 그런 그 정도가 아니면 중간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런 중도 해지를 하시려면 적당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법정 해제 사유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이 정도 계약을 끝낼 만한 사유가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그죠? 건물이 지진 나서 파괴되지 않는 한은 그게 중도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서상에 그걸 할 수 있는 적당한 문구를 약정 해제 사유를 집어넣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당히 좀 포장을 해서 구슬리든지 해서 아마 약정 해제 사유를 좀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고 한 3개월치는 보상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사탕을 넣어서 꿀을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주도의 탑동인가요? 거기에 피자 프랜차이즈인데 계약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10년을 계약을 했어요. 원래 이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좀 덩치가 큰 임대차 계약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장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로 하는 건 좋은데 계약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영업 환경 자체가 이게 급변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장기로 했을 때 나중에 발을 빼기가 힘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주도의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10년 계약을 했는데 한 3년 만에 이제 드랍하고 나와야 되는데 임대인이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얼마치 임대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정말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 못했거나 안 그러면 정말 시장 상황이 좀 급변했거나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계약을 하고 나서 한 3년 후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보상을 해줘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임대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갔는데 졌어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은 그동안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해제 사유가 없다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중도해지 사유를 적당하게 만드시는 수밖에,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상황 변화나 또는 그 사업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은 이제 많이 생길 걸로,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개발하셔서 좀 적당한 문구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방송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흔하게 생기는 케이스인데, 그 중도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돼서 임대인한테 사정을 한 거죠. 내가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임차인이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세입자를 열심히 구해서 그 세입자가 그 세입자가 이제 구해져 가지고 그 새로운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이렇게 계약까지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네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뭐 계약금 10%를 받아서 그 받은 것도 딱 그냥 기존 세입자한테 이제 계약 체결됐으니까 줄게 이러면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하고 계약이 그냥 빵꾸 난 거예요. 계약이 잘 진행되고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냥 10% 몰수당하고 몰수하고 자기는 그냥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세입자가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의했지 않느냐, 나가도 된다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가도 된다고 합의했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금도 나는 받았다 당신한테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네가 나가지,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계약이 좌절됐는데, 중간에서 좌절됐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 간에 그냥 말로서 서로 말로서 양해하에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좀 본다면은, 사실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중도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됐다. 그럼 여기서는 중도 해지 사유가 뭐겠습니까? 합의거든요, 합의. 임대인이 나가도 좋다. 나가도 좋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죠? 근데 결국 그거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 해제를 했다는 건데,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되면 이라는 부분에 이제 논란인데, 저는 자문을 그래줬어요.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케이스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합의가 됐지 않아, 완전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계약금을 돌려준 거,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준 거,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서 완전하게 너는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과연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라면 어느 쪽도 사실은 계약 문구를 적어야 될, 자기 쪽이 유리하게 적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쪽도 다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조금 계약서를 쓸 때, 합의서를 쓸 때 계약이 체결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하게 조금 써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자가 완전히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이 이제 파토날 수 있는, 중간에 종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좀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적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적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